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 작품은 그냥 소설 한 권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해요. 이건 미국 대공황이라는 그 거대한 절망의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지를 그린 정말 강력한 이야기거든요. 퓰리처상의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이 작품.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1930년대 오클라호마의 더스트벌 현장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가뭄과 끔찍한 모래폭풍이 한때는 비옥했던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결국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온 삶의 터전에서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자연재해와 경제 파탄이 한꺼번에 덮친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망의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조드 가족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평범한 가족의 세상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당시 농부들에게는 두 개의 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자연의 재앙, 저 더스트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더 무서운 거였는데 바로 얼굴도 없는 은향과 거대 자본이 휘두르는 경제적 폭력이었죠. 그리고 그 폭력의 상징이 바로 저 트랙터였습니다. 저건 더 이상 농사짓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무자비한 탱크나 다름없었죠. 땅도 역사도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슬픔을 넘어서 어떤 의로운 분노의 씨앗 같은 게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소설 전체로 관통하는 핵심 감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억압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저항의 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조드 일가와 함께 길을 떠나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캘리포니아로 가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나라는 개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낡아빠진 트럭에 전 재산을 싣고 66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요. 하지만 희망을 찾아 떠난 길은 슬픔과 상실로 가득했죠. 주두 가족만 해도 길 위에서 할아버지를 잃고 직접 땅에 묻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때 성경책에 남긴 글귀가 참 가슴 아픕니다. 죄는 없었고 우리는 그저 가난했다. 소설 초반에 정말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스스로 몸을 바로 세우고 묵묵히 다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등에 붙어있던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기까지 하죠. 이 모습이야말로 온갖 억압에도 절대 꺾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주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들의 생존 투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가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고장난 차를 함께 고치고 슬픔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새로운 인류애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 그 심장 같은 존재가 바로 어머니 마 조드입니다. 그녀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가족을 하나로 묶는 기둥이자 리더였죠. 가족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 말은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더 크고 위대한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여정 끝에 조드 가족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캘리포니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꿈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착취적인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런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광고 전단지에서 봤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그냥 환상이었던 거예요. 현실은 끝없는 노동 착취와 굶주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차가운 적대감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저렇게 풍성한 과일이 가득했지만 단 하나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오키라고 불렀어요. 무식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일종의 낙인이었죠. 경찰은 폭력을 휘둘렀고 농장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줬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멸시가 그들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짓밟았습니다. 어쩌면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억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정부 운영 캠프 위드패치인데요.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경찰 간섭 없이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면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확신을 줬죠. 억압만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품위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요. 자, 이제 이 소설의 가장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분노와 함께 나누는 고통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전직 설교자 짐 케이시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의 영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결국 부당한 임금에 맞서 파업을 이끌다가 보안관의 곤봉에 맞아 희생됩니다. 그의 죽음은 톰 조드의 잠자던 영혼을 완전히 깨우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째, 억압받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고통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서 익어갑니다. 둘째, 이 고통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강력한 분노로 발효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져나온 분노야말로 불의한 사회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힘, 즉 수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어떤 억압에도 결국 파괴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둘째, 불의에 맞서는 필연적인 힘으로서의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핏줄을 넘어서 고통을 나누는 모든 일을 아우르는 진정한 공동체의 발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케이시의 뜻을 이어받은 톰 조드는 가족을 떠나면서 이 상징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 순간 나는 완벽하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 우리에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그냥 책장에 꽂혀있는 옛날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불의에 맞서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그런 외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작품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아직도 누군가는 굶주려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스타인백의 걸작은 그 답이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